동국대에서 한국 근현대 자수불화 연구로 박사를 받은 김우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논문을 토대로 해서 한국 자수불화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수불화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거 한 점, 그다음에 근대기에 제작된 7점이 있으며 현재도 꾸준히 제작되고 있는 장르입니다. 주로 근대기에 제작된 자수불화 7점을 중점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근대기 자수불화가 갖고 있는 의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한국 자수의 전통적인 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근대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를 수용하여 당대를 잘 반영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대 이후 현대 시기로 넘어오면서 변화를 수용하며 그 현대 시기 나름의 발전과 개성을 보이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한국에서 자수가 시작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한 1, 2세기의 것이 현재 유물로 가장 빠른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1, 2세기 전부터는 자수가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면 거의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에 반해 불교 관련한 자수는 언제부터인가를 보면 가장 빠른 기록으로는 불국사 고급 역대기의 자수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886년에 헝강왕이 죽자 그의 아내인 왕비가 죽은 남편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원해라는 자수인을 그러니까 술을 놓는 사람을 시켜서 석가모니 불번을 만들게 하였다는 기록인데요. 이 기록에 나오는 자수번은 실제로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히 그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기록을 통해서 볼 때 불교 예술에서 술을 놓은 불상이 있었던 것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라시대에 이제 불교 관련한 유물이 뭐가 있냐 하면 시기적으로 그래도 가장 빠른 것은 일본 예복사에 있는 신라국 환상지번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잔편들이 남아 있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기록을 통해서 불교 자수에 관련된 유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고려시대에는 어떤가 하면 고려시대 역시 자수불화에 관련된 유물이나 기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불상을 수놓은 수불에 대한 기록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신증 동국여지 승람이나 동문선 등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을 보면 불상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로 술을 놓는 불상에 대한 언급이 있으며 이런 수불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세기, 13세기 경에는 실제로 수불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고려시대 자수불화 유물은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된 자수 아미타 열애도 1점이 현재로서는 유일합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어떠냐? 역시 자수불화 유물은 실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통일신라나 고려시대에 비해 자수불화 관련 기록을 비교적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자수불화가 사찰 안에 봉안되어 있었음을 문인들의 문집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유물은 없지만 이러한 기록들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선시대 내내 자수불화는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근대기에 넘어오면 이렇게 만들어진 자수불화가 7점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20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자수불화들로서 근대 시기의 불교 자수에 대한 그 면면을 보여줄 뿐 아니라 20세기 이전 시대의 자수불화에 대한 실마리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자수박물관 소장의 자수천수관음보살도는 세로 140, 가로 76cm의 크기로 비단 위에 천수관음보살을 수놓은 것입니다. 자수박물관 소장의 이 자수불화는 작품 맨 아랫부분에 범어와 함께 융이사년이라는 화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융이사년은 1910년으로 이 작품이 1910년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또 이 작품과 관계된 것으로 19세기 후반경에 조선된 화계사 천수관음 변상 목판과 그다음에 화계사 천수관음도가 있는데 그 구성 요소나 형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화계사 천수관음도는 현재 1974년 화재로 소실되어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삼각산 화계사 약지에 의하면 왕실 어른인 당시 조대비, 홍대비 등이 1874년에 순종이 탄생하였고 그 순종의 장수를 위해서 발원 시주하여 궁녀들이 술을 놓아 하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화계사 약지에 있는 소장품 목록에 보면 1875년과 1910년 이렇게 두 번 자수를 제작하여 관음전에 전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소재불명의 화계사 관음전에 있었던 융의사년 자수 작품은 아까 언급한 한국자수박물관의 자수천수관음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수불이 중요한 것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의 왕실 자수의 면모를 볼 수 있다는 데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자수 유물들이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은 반면에 이 자수불화 같은 경우에는 화기를 통해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누가 제작하였는지 이것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되는 자료로서 정말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알려지지 않아서 많이 아쉽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한국의 자수 유물은 18, 19세기 것이 가장 많습니다. 이 시기에는 중국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 중국 자수가 유입이 되었고 또 동시에 자수를 일반인도 접할 기회가 많아져서 자수를 일반 민가에서도 만들게 되는 그런 확대되는 현상이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확대 과정은 기술적인 부분의 질적 저하를 수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세련되고 숙련된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왕실 자수와는 좀 차이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왕실에서 또 그 제작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자수불화는 왕실 자수의 전통뿐만 아니라 한국 자수의 고유한 전통의 일면을 구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또 소개할 세 점의 자수불화는 왕실 자수와는 다르게 민간 제작 공방에서 만들어진 자수불화들입니다. 한국 극락암에 있는 자수천수관음보살도, 서울 지장암의 자수지장 삼존도, 그다음에 자수 아미타 삼존 괴불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세 개의 자수불화는 술을 놓는 제작자가 모두 같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세 작품을 발원하는 이들 역시 앞서 말한 자수불화와는 달리 제가 신자들에 의해서 제작을 의뢰받고 있다는 점도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화단 학일안에 대정 6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극락선언 자수천수관음보살도는 화면 내 연잎 부분에 발원자를 표기하고 있으며 또한 불화자수 하단에 따로 화기가 수놓아져 있습니다. 불화 자체에 한글로 수놓아진 9명을 포함해서 238명이 이 자수불화 제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극락선원은 극락암으로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16년에 마포 표교당으로 건립되었던 곳입니다. 자수천수관음보살도 화기란에 증명비구의 이름으로 홍철우가 수놓아져 있는데 당시 기록에 따르면 제가불자 신자들이 마포구의 집 한 채를 사서 진관사의 당시 승려로 있던 홍철우를 포교사로 초빙하였다는 기록과 맞아떨어지는 분이기도 합니다. 즉 마포구 포교당은 이게 언제 극락선언으로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불자 신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이 천수관음도가 화기에 나타난 것처럼 마포구 포교당의 제가 신자들의 발언으로 제작되어 시주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 지장암 자수지장 삼존도 역시 극락선언의 자수불화처럼 불화 하단에 금사로 화기를 수놓고 있습니다. 대략 200여 명의 신자들이 발언하고 있으며 불화 하단에는 술을 놓은과 같은 붉은 공단에 금사로 술을 놓았습니다. 또 지장암 아미탄 삼존 괴불도는 불화 하단에 675명 신자들의 이름이 시주사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점을 통해 20세기 전반기에는 왕실뿐만 아니라 일반 제가 신자들의 발언에 의해서도 자수불화가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극락선언 자수불화, 지장암의 자수불화 두 점, 즉 이 세 점의 화기에는 공통으로 등장하는 제작자가 있습니다. 극락선언 자수불화 화기의 끝부분에는 수사신사, 계생, 안성호, 재민이라고 되어 있고 지장암 자수불화 화기 끝에는 대정 6년 10월에 수사 안재민이 제작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사 안재민이 1917년에 이 두 개의 작품을 제작을 한 것임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의 6m에 달하는 자수 아미타 3종 개불도에도 자수가 놓인 그 화단 하기에는 증명비구 용성, 그다음에 금어비구 보현, 그다음에 수사 안근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근석은 안재민의 아들입니다. 이 자수 개불도는 대략 그 제작 기간이 3년 정도 걸렸는데요. 맨 처음에는 안재민이 시작을 해가지고 다 완성을 못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이를 뒤이어 아들인 안근석이 맡아서 마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점의 자수불화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안재민은 안주수 장인으로 왕실 수사로서 거론된 적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당시 대한제국기 시기에는 안주수라고 하는 민간 제작 공방에서 제작해서 궁으로 들어간 병풍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안주수는 어디냐 하면 평양 이북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안주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자수를 이제 총칭해서 안주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이곳은 마을 전체가 술을 놓아 생활하는 곳으로 대량의 물건을 만드는 공방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안재민은 왕궁에 들어가서 자수를 놓고 아니면 왕궁에 들어가는 자수를 제작하여 그 이름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안주수는 궁에서 사용하던 자수와 지방 자수 제작자가 수행하는 그 자수의 특징 모두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점의 자수 불화들을 볼 때 1917년 5월에 극락선언의 자수천수 관음보살도를 완성한 후 같은 해 10월에 안재민이 술을 놓고 이후 1924년에 자수 아미타 개불도를 만들면서 그 가족이 수사로서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재민 일가가 제작한 이 세 점의 자수불화는 주문 제작으로 왕실에 들어가는 작품을 만드는 지방 자수 전문 업체로서의 그 안주수의 전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울산 망해사에 있는 자수수월 관음보살도입니다. 안주수와는 달리 지방에서 제작을 의뢰받아 지방에서 제작된 작품으로서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 망해사 대웅전에 봉안된 자수수월 관음보살도는 보탈악가산에 있는 관음보살을 묘사한 것입니다. 화면 하단 중앙에 그 통도사의 보호스님이 불기 2967년에 만들었다라는 화기가 수놓아져 있어서 1940년 보우스님이 발원해서 제작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우스님은 당시 경봉스님의 도반으로 1935년 경봉스님이 통도사의 주지로 계실 때 보우스님이 발원하여 통도사에서 이수부를 제작하였고 망해사가 재건될 때 통도사에서 망해사로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특징은 관음보살을 중심으로 상단에는 아미타로 추정되는 열애와 지상보살, 하단에는 용왕과 동자가 위치하고 보살 주위로 정병과 버드나무 가지, 새 2마리, 괴석과 대나무가 있는 이 구조는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그려지는 관음보살도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그다음에 화면 전체를 자수로 채운 극락암이나 지장암의 자수불화와는 달리 여기는 전체를 수를 놓지 않고 여백을 주고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만 수를 놓았다는 점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수 기법과는 상관없이 정병이 거꾸로 된 형태라든지 동자의 부자연스러운 등 동작, 손발의 모습, 대체적으로 간략화되고 정형화된 도상은 불교에 정통하지 않은 이에 의한 초본 작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릿수 대신 자련수와 평수로 면을 메꾸고 금사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20세기 초반 이후부터 보이는 현상과 맞닿아 있으며 자릿수 대신 자련수를 사용하는 것은 궁수가 아닌 일반 자수 혹은 지방에서 제작되는 자수 작품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수 수월 관음보살도에서 화기란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불화하단 관음보살 천의자랑 밑부분에 제작 연도와 한 명의 발언 자만을 기록하고 있고 제작자나 출처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도 아마도 1940년 통도사에서 제작된 이 자수불화가 통도사 근처 지역에 의뢰해 만든 지방 자수일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 이러한 지방수의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20세기 전반기에 제작된 자수불화들은 전형적인 도상을 초본에 따라 엄격하게 그렸던 전통에서 다소 벗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이나 문화적으로 일본에 의해 맞이한 개방과 함께 전통적인 불화의 세계도 화승에 따라 기법이나 소재 선택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다시 말해 소재 선택에서 오는 개성적인 면 역시 망해사 자수 수월 관음보살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수불화와 불화는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보자면 자수는 본을 대고 그린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수를 놓는데 자수불화에 있어서 초본은 대부분 불화의 초를 가져와 초본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장암의 자수 지장 삼전도나 자수 아미타 삼전 개불도 같은 경우에는 화승 보현이 출초하고 금호의 소임을 맡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보경당 보현은 서울 출생으로 근대기의 화승으로 활약했던 스님입니다. 보현은 당대 화승들과 교류하면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보이는 불화불사에 참여하였고 여기에서 배우고 익힌 경험들을 토대로 초본을 만들어 이를 지휘하고 자수불화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수박물관 소장의 자수천수 관음보살도 역시 그 본이 되는 것은 그 목판인데 이 목판 제작 역시 화승이 맡고 있어서 이 불화의 초를 본으로 공유하는 자수불화는 불교 예술의 그 전통성의 한 일면을 이 점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불교 도상을 엄격하게 계승하고자 하는 면과 또 보수적이면서 숙련된 기법으로 작업하는 왕실자수의 전통적인 면, 이 둘을 근대계 자수불화는 다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이와 함께 민간 자수업자나 지방 자수의 그 형식을 잘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불교 예술이나 자수에 있어서 전통의 계승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특징인 자수불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동시대를 반영하는 작품으로서 자수불화가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로는 발언자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언자의 변화, 즉 왕실 발언, 재가신자들의 발언, 개인 발언으로 가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 자수불화 도상의 변화가 근대기 자수불화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보통 많은 수의 유물은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적은 수를 가지고 변화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수불화는 아주 적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작품 하나하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근대에 제작된 자수불화들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정법사 소장의 자수천수 관음보살도는 앞서 언급된 한국자수박물관이나 극락암의 천수관음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권속을 거느리지 않고 독존으로 되어 있으며 그다음에 총섭 천비수를 한 손바닥 위에 감노수병이라고 쓰여진 정병이 있고 또한 이 42수가 들고 있는 지물들은 42수 진원에 나온 순서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진원에서 등장하지 않는 불수감과 보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불수감은 부처님을 상징하기도 하며 다복을 상징하고 있어서 일제 강점기 말기에 불안한 시대를 이겨내고자 하는 발언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도상이 정해져 있고 초본을 그대로 그려가는 엄격한 불화에서 비교적 자의적인 부분이 도입되었다는 것은 근대라는 시대적인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개인이 발언한 것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수불화 하단 부분에는 학위가 없고 천수보살이 앉아있는 연화대자 아랫부분에 줄기에 발언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락선언이나 대장암에 다른 일반 재가신자들이 많았던 것과는 달리 임태순 수부기 다남자라는 글귀를 한글, 한문 둘 다 병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임태수는 당시 기록상에서 찾아보면 1930년대 후반 광업에 존사했던 부유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원래 정법사는 지금의 성북동으로 옮겨오기 이전에는 가회동에 위치한 건봉사 포교당이었습니다. 이 포교당은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 후반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며 정법사 자수 천수관음 보살도는 임태순에 의해 자수불화로 제작되어 그 즈음에 포교당의
시주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북이 다남자라는 발언문과 감로수, 불수감 등 장수를 상징하는 지물을 넣어 천수관음을 제작한 것은 어쩌면 임태순 개인의 생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한 개인의 발언은 엄격했던 도상에서 벗어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왕실이나 사찰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자수불화 제작이 개인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좀 보다 자유스러운 분위기나 새로움을 쉽게 받아들이는 당대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와 함께 서울공예박물관에 있는 자수불도도 좀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불화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에 소장 중인 자수불도는 앞서 말한 6개의 불화 중에 가장 작은 불화입니다. 또한 연화자에 앉는 독존 형식으로 주 불만을 술을 놓고 배경은 바당천 그대로 남겨놓아 앞서 말했던 화면 전체를 수로 가득 채운 형식은 아닌 것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불상은 수인의 형태가 정확하지 않고 대자에 앉아있는 하체의 모습이 발이 가사에 덮여 있어 흔히 보는 형식은 아닙니다. 또한 이 자수불화는 화기가 없어서 누가 발언하였는지 언제 제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불상의 수인이 정확하지 않고 대자에 앉은 모습에 약간의 어눌한 모습이 있어서 수본을 그릴 때 불상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제작이 되었거나 아니면 수를 놓는 제작자가 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마도 1920, 30년대 개인이 발안하여 수부를 제작하는 현상과 또한 당시 신문사 주최 학생 전람회나 공모전에 간혹 불교에 관련된 주제나 불상을 소재로 하여 자수 작품을 출품한 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에서 당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개인이 발언하여 전람회나 공모전의 출품을 목표로 제작한 자수불화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형식의 자수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도상이 이 자수불화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자수불화에 나오는 도상으로는 아미타열의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개의 도상은 한국의 불화에 있어서 가장 인기가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자수불화에서도 역시 이 세 가지 주제가 가장 많이 제작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음보살은 대자비를 상징하는 대중구제 성격을 지닌 보살이고 특히 천수관음보살은 조선 후기 이후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말 근대기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천수경류의 대중화와 의식지배 간행 현상과 더불어 천수관음 보살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서 그 대중들에게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제작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교 자수에 있어서도 이 자수천수 관음보살도는 근대기에 남아있는 유물 7점 중에 3점이 해당하고 있어서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수지장 삼전도는 지상보살을 중심으로 하여 하단 좌우에 무독기왕과 도명존자가 있으며 지장보살은 언뜻 이렇게 승려와 같은 형상의 한 손에는 석장, 한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있는 자비로운 보살의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살은 제가 속인 기족의 형상, 즉 화려한 보관을 쓰고 몸에는 온갖 영락으로 장식한 모습으로 표현되지만 지장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서원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중생과 친숙한 성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지장보살은 또한 불교의 명부신앙과 관계가 있는데 이 명부신앙이 잘 나타나는 곳은 죽은 후 태어날 곳을 결정하지 못해 죽음에서 헤매는 이들이 빨리 육도에 전생할 수 있도록 사후 제를 지냄으로써 망자의 명복을 빌면서 영가 천도하는 추성 공양이나 자신이 죽은 후 중음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살아생전 미리 명부시왕에게 제를 보내 공양을 하는 예수제 등에서 잘 보여집니다. 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감 내지 막연한 불안감 또는 고통스러운 현실 생활에서의 도피 욕구 등을 해소하고자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며 극락으로 인도해주는 지상보살상을 활발하게 만들게
어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지장보살은 또 아미타 정토 신앙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데 8세기 이후 법문집이 주로 영호 천도 의례를 중심으로 편성된 것을 보면 당시의 망자 천도 의례가 얼마나 성행했는지를 짐작해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나무 아미타불을 읊는 고성연불의 풍조가 널리 성행하고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대중신앙으로 발전함에 따라 아미타 정토신앙과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지장보살에 대한 신앙이 널리 성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미타불 또는 관음보살, 지장보살을 신앙하는 것을 이 자수불화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수불화 7전 중 관세음보살이 4점, 아미타열의 1점, 지장보살 1점입니다. 또한 자수작품은 경제적인 여건이 받쳐주지 않으면 쉽게 제작할 수 없다는 것을 반영하면 이 한 짧은 40여 년 동안 만들어진 7가라는 개수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러한 자수불화에서 본존으로 선택된 이들 아미타, 지장, 관세음보살은 모두 이승에서 고생하는 인간들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하고 이끌어주는 자비의 현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아미타 신앙과 지장 신앙은 군이들의 명복을 빌고 극락애로의 천도, 그리고 이승에 사는 이들이 선업을 쌓아 죽어 극락에 가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근대기에 겪었던 힘든 시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하는 당대인들의 발언을 잘 표현하는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대 자수불화는 앞서 있는 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고수함과 동시에 일본 자수 그리고 일본을 통한 서양 자수가 들어오던 당대의 변화를 다방면에서 조금씩 수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전통 자수의 전통을 이어받은 자수불화는 이전 시대의 자수불화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며 정확하게 자수의 전통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를 담아낸 근대 자수 불화의 명맥은 전쟁 이후 재건되면서 현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1970년대부터 꾸준히 한국 전승공예대전에 자수 불화가 출품되며 수상을 하고 있고, 이것은 근대 시기에 시작된 변화의 바람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수 불화의 주존의 성격도 사찰에 봉안된 신성한 예배 대상에서 친숙한 수호자로서의 발언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 주요 대상도 관음보살, 아미타열의 지장보살에서 확대되어 다양한 도상으로 도상을 찾아서 작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역시 현대가 지향하는 개인주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동시대의 성격을 표현하는 자수불화의 특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간문화재 자수장인 최윤현의 자수불화 작품 역시 그 근대기의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어 수반된 질적 저하를 극복하고 숙련되고 세련된 자수 기법을 보여주는 작품들입니다. 또한 나아가 표현 방법으로서 새로운 자수 기법을 찾아내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수불화가 여전히 그 당대를 담고 나아가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돼 나갈지 다음 시기를 준비한다고 있는 점에서 자수불화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